앞서 들으신 대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향후 현대차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임조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임 기자, 이 왜 엘리엇이 갑자기 지분을 매각한 건가요? 엘리엇이 공식적인 매각 이유를 밝힌 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좀 해보면요. 일단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엘리엇이 요구했던 지배구조 개편안과 8조 원에 해당하는 이 배당안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. 여기에서 힘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. 2018년 9월에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흔들리던 내부 조직의 안정을 되찾고 실적도 개선이 됐습니다. 이러면서 엘리엇이 공격할 만한 마땅한 거리가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엘리엇이 주식을 샀던 2018년 초에 비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대략 20% 이상 좀 하락한 것도, 그러니까 주가 하락도 부담이 됐을 거란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엘리엇이 떠난 현대차 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2년 만에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좀 높습니다. 당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모비스가 현대차를, 현대차가 기아차를, 그다음에 현대차가 기아차가 글로비스와 현대제철을 같이 지배하는 이런 수직 구조로 좀 돼 있는데요. 다만 그 지난 2년여 사이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. 뭐냐면 지난해 5월에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한 대담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야 된다.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.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.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, 즉 2년 전에 좌초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 비율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전략에도 힘이 붙을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가장 불확실성이 컸던 게 바로 지배구조 문제인데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이런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6년간 1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미래 전략 구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현대차 그룹은 이달 초 미국 CES에서도 계열사별로 내놓은 미래 전략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UAM, 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